기본서 10페이지 위에 상갈로 3번에 한국고용직업분류 있죠. 이것은 그 뒤쪽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기본서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상갈로 4번에 한국직업전망서 수업하겠습니다. 한국직업전망서는 향후에 직업 전망이 좋은 것을 한 196개 정도, 약 200개 정도의 직업, 미래의 직업 전망이 좋은 거 한 200개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만든 책자예요. 그 중에서 직업상담사는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직업상담사가 향후에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열심히 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직업전망서 보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선택의 길잡이 밑줄 거 보세요. 직업선택의 길잡이 역할 및 향후 밑줄 거 보세요. 향후라는 게 미래죠. 그리고 직업 전망, 전망도 여기 보면 미래에서 전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향후 이런 게 나오면 한국직업전망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직업선택의 길잡이 역할 및 향후 해당 직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표성 있는 직종을 그룹으로 분류해서 종합적이고 상세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예상되는 직업 전망을 통해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조망한다. 이게 한국직업전망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문장이 나와가지고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한국직업전망서 찾아가면 됩니다. 밑에 방갈로 1번에 개요라고 있죠. 그리고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보면 방갈로 2번에 구성체계가 있고 한 장 넘겨서 14페이지 위에 보면 방갈로 3번이 있죠. 이렇게 한국직업전망서는 개요 배우고 구성체계 배우고 그리고 일자리 변동요인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일단 개요 먼저 가겠습니다. 1번 199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2년 주기로 발간된다. 1999년 밑줄 긋고 2. 한국고용직업분류 24개의 중분류를 통합 또는 분할하여 17개 분야 및 분야 약 몇 개? 196개 직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수록 직업 선정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에 기초한다. 밑줄 거 보세요.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에 기초한다. 한국직업사전도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한국고용직업분류 맞죠? 그리고 이거 한국직업전망서도 한국고용직업분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고용직업분류가 몇 자리 숫자였어요? 4자리 숫자였잖아. 첫 번째 자리가 대분류, 두 번째 중분류, 세 번째 소분류, 네 번째 세분류, 혹시 5자리는 세세분류라고 우리 공부했죠. 자, 수험생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직업 정보에 대한 그게 나오면 다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한국표준직업분류 나왔다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한국고용직업분류. 아직 우리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대해서 공부는 안 했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배우고 제가 다시 앞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일단은 한국고용직업분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대는 한국고용직업분류로 틀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것만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직업전망서도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에 기초한다라고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3. 하는 일, 근무 환경, 교육 훈련 자격, 적성 및 흥미 등 수록 직업에 대한 정보와 향후 몇 년? 10년 밑줄 긋고 향후 10년 연평균 고용 증감률을 고려하여 몇 개 구간? 5개 구간 밑줄 긋고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감소, 다소 감소, 현 상태 유지, 다소 증가라고 돼 있죠. 이렇게 5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향후 몇 년간? 10년간 고용의 증감 이런 것을 이렇게 전망했는 겁니다. 네 번째,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 학력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밑줄 그어보세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재직자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요 문장이 나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개요에 4번을 동그라미 하세요. 4번을 동그라미 하시고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그리고 5번 가겠습니다. 5번, 6번 묶으시고 5번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한 전망 결과를 현장 전문가, 직업 및 고용 전문가 등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6번째 관련 정보처로서 직업정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 공공기관, 학회 등의 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등 또 수록되어 있다. 이게 또 맞는 거 가져가시면 되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게 쉬우니까 요게 이제 맞다고만 가져가시고 7, 8, 9, 10 이렇게 또 묶으세요. 7. 수록 직업 선정은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이것도 똑같죠? 한국 고용직업분류를 기초로 했고 8. 청소년 미 구직자의 관심이 높거나 직업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추가 선정하였고 9. 직업 선정 시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 중 승진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 관리직은 제외하였다. 관리직은 제외, 동그라미 제외. 포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포함이란 말은 X예요. 관리직은 제외하였다. 10. 직무가 유사한 직업들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소분류 수준에서 통합하였다. 소분류. 이게 전체적인 개요고 방갈로 2번에 구성체계 가겠습니다. 1. 구성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는 일, 2번에는 근무 환경, 밑에 3번에는 되는 길, 4번에는 적성 및 흥미, 5번째 학력, 6번째 관련 정부처, 7번째 고용 전망 결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주 한국직업전망서의 구성체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7가지는 구성체계에 있는 거예요. 요것 외에 하나가 보기에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1. 하는 일을 먼저 볼게요. 해당 직업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과정을 수록하였으며 여러 직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통합하여 수록한 경우는 각 세부 직업별로 수행 업무를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이게 하는 일의 정의고 2. 근무 환경 볼게요. 해당 직업 종사자의 일반적인 근무 시간, 근무 형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3. 되는 길. 되는 길에 갈로 안에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되는 길에 교육 및 훈련도 밑줄 긋고 관련 학과도 밑줄 긋고 관련 자격도 밑줄 긋으세요. 되는 길은 이 직업에 내가 이 직업을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어떤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직업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학과는 어느 학과를 나왔고 관련 자격증 어떤 게 있어야 이 직업을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했는 건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련 학력과 전공,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민간 자격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는 거예요. 민간 자격증 포함. 민간 자격 포함 안 하는 것은 한국직업사전이 민간 자격증은 포함 안 하고 이후에 나온 것은 민간 자격증은 거의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직업사전은 민간 자격증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 자격증은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관련 학과 볼게요. 관련 학과 밑줄 그으세요. 관련 학과 일반적 입직 조건을 고려하여 대학에 개설된 대표 학과망을 수록하나 또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의 학과명도 수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문장 좀 가져가시면 되고 4. 적성 및 흥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직업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한 적성, 성격, 흥미 등을 수록하였고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문대졸 밑줄 긋고 그리고 대졸 밑줄 긋고 우리 정규교육, 한국직업사전에 정규교육을 배웠을 때 전문대하고 대학교 4년제하고 제가 구분한다고 했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전문대졸하고 4년제 그냥 대졸하고 구분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냥 대졸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다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6. 관련 정보처도 있고 7. 고용전망 결과 밑에
갈로 안에 보세요. 직업 전망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밑줄 긋고 고용 전망 결과나 직업 전망 같은 말인데 향후 몇 년간? 10년간 연평균 고용 증감률을 고려하여 몇 개 구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다소 감소 현 상태 유지, 다소 증가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5개 구간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증가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보면 간병인이라든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그리고 다소 증가에는 어떤 직업이 있냐면 보육교사, 임상심리사,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택배원. 이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이것은 나왔는 거는 수험생 여러분들 틀리라고 그냥 툭 나왔는 문제예요.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요거 문제 나왔는 것 중에 제가 뭐 증가에 대한 거 2개 적어놨고 다소 증가에 대해서 또 4개 적어놨는데, 이것 뭐 너무 막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증가되는 직업 다 찾아봐야 되겠다, 다소 증가되는 직업 다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왔던 기출 문제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한 장 넘겨서 3. 현 상태 유지, 다소 감소 뭐 업 종사자,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조작원 등이 있죠. 여기서는 그 문제가 동그라미 1번에 증가하고 동그라미 2번에 다소 증가 직업을 물어봤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기본서 있는 거 그게 이제 답입니다. 알겠죠? 밑에 방갈로 3번에 일자리 변동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그냥 1번에 확실성 요인이 있고 이 불확실성 요인이 있죠. 불확실성 요인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것만 밑줄 거세요. 자, 일자리 변당 요인에 불확실성 요인은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변화, 요것만 가져가세요. 알겠죠? 요것만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가져가시면 되고, 그러면 한국직업전망서 내용은 다 봤고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22쪽 78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선택의 길잡이 역할 및 향후 해당 직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한국직업전망서. 79번. 다음 중 한국직업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는데 1번. 한국직업전망은 2001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다. 1999년이죠. 1번이 틀렸고, 2번 한국직업전망의 수록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한다. 아니죠. 한국고용직업분류에 근거하는 거고. 3. 해당 직업에 대한 고용전망은 감소, 다소 감소, 다소 증가 등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 4가지가 아니고 5가지죠. 현 상태 유지가 빠졌죠. 그러니까 5가지 수준이 맞고, 4번째.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평균적인 임금 수준, 학력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재직자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79번에 맞는 것은 4번이고, 80번 한국직업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고용전망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증감을 고려해요. 여기까지는 맞죠? 10년간. 그렇지만 6개 구간이 아니고 5개 구간. 81번 한국직업전망의 수록 직업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수록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아니죠.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그리고 또 중분류 직업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자,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아니고 한국고용직업분류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1번에 1번이 틀렸고, 82번 한국직업전망의 수록직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재직자의 경력 개발을 위해 성진이나 장기간의 경력 개발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최대화하였다. 관리직은 아까 제외하였다라고 제가 밑줄 꺼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82번에 2번이 틀렸고, 83번 가겠습니다. 한국직업전망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직업전망에 보면 향후 5년간이라고 되어 있죠. 몇 년간? 그렇죠. 10년간. 83-1 한국직업전망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세요. 관련 학과는 일반적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대학에 개설된 대표 학과명만을 수록하였다. 아니죠. 학과명만을 수록한 게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의 학과명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요. 기본서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구성체계 3번에 되는 길 밑에 보면 관련 학과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84번 한국직업전망의 구성체계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연도별 산업동향이 없는 거고 85번 한국직업전망의 직업별 정보 구성체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3번 산업전망도 없는 거고 85-1 한국직업전망의 직업별 정보 구성체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것도 매나 3번 산업전망이고 85-2 한국직업전망에서 세 분류 수준의 일자리 전망 결과가 정감이 다소 정가에 해당하는 직업명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A, B, C, D, E, F 이게 다 맞는 거예요. 86번 한국직업전망에서 정의한 고용 변동 요인 중 불확실성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렇죠.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 87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직업전망에 수록된 직업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병원에서 의사를 도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혈액이나 소변, 조직 등 인체로부터 추출된 검사물을 다양한 의학적 검사법을 통해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렇죠. 임상병리사.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기본서 다시 페이지 14쪽 오셔서 상갈로 5번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은 워크넷이에요. 워크넷. 워크넷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워크넷 들어가 보면 자료가 엄청나게 많죠. 거기서 출제자들이 하나씩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워크넷만 공부하려고 해도 양이 엄청나게 좀 많겠죠. 여기서도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제가 탁탁 찍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해라는 것만 좀 하시면 됩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은 워크넷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직업심리검사, 취업가이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워크넷에서. 밑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 공채 등의 채용 정보도 제공하고 직종별, 근무지역별, 기업 형태별 채용 정보도 제공하는 거예요. 저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 보세요. 묶고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가 나오는 거고 밑에 학과정보 밑줄 긋고 직업 동영상 밑줄 긋고 신직업 밑줄 긋고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주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정보 제공이 아닌 것 해가지고 요 세 개 말고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게 답이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주는데 요 교재는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양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밑에 볼게요. 해당 직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를 직업 간 비교가 가능한 밑줄 거보세요. 100점 만점으로 제공하는 직업 정보와 요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찾아가시면 됩니다. 밑에 방갈로 1번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통계 간행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1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인, 구직, 취업 동향 2. 고용 동향 분석 세 번째 고용보험 통계 이건 역시도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3개만 적어놨습니다. 옆에 한번 오답 체크 하나 할까요? 매월 노동 통계 매월 노동통계 갈로 열고 X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매월 노동통계는 고용 노동직에 또 따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통계 가능물 요 세 종류 알면 되고 그리고 1. 구인구직 취업 동향에서 오른쪽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인구직 취업 동향 찾아가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취업 알선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밑줄 거보세요.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딱 내용에서 이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은 뭐냐 하면 구인구직 취업 동향이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매월 경제활동 인구 동향과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로서 취업 알선 및 직업 지도 업무, 노동시장 연구 등을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도 이용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구인구직 취업 동향 찾아가시면 되고 2. 고용 동향 분석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통계 가능물 중 공공취업 알선 및 고용보험 고용
보험사업 등을 실적으로 분기별로 심층 분석하여 고용정책 수립 진행 및 관련 연구활동의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문장 나오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고용동향 분석 찾아가시면 됩니다. 밑에 방갈로 2번에 직업 정보 찾기.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워크넷에서. 두 번째는 조건별로 검색을 찾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3번 보세요. 카테고리 및 체크리스트 활용한 검색 찾았습니까? 페이지 15페이지 위쪽에 3번 카테고리 및 체크리스트 활용한 검색 이렇게 세 가지로 검색하는 게 있는데 1. 키워드 검색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적어놨죠. 그냥 키워드 검색이 있다라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별 검색은 동그라미 1번에 평균 연봉 밑줄 끄세요. 연봉 밑줄 끄고 15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직업 전망 있죠. 전망 밑줄 끄세요. 조건별은 연봉하고 전망으로 이렇게 찾는 거구나. 요거 두 가지 가져가시고 그리고 직업 전망에 보면 매우 밝음이라고 돼 있죠. 직업 전망이 매우 밝음이라는 것은 갈로 안에 상위 몇 %? 그렇죠. 상위 10%라는 걸 가져가세요. 매우 밝음은 상위 몇 %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 찾아가시면 되고 3. 카테고리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검색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쫙 있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밑줄 긋고 4번 통합 찾기 밑줄 긋고 5번 신직업 창작 찾기 밑줄 끄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음 주 활용한 검색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 3번, 4번, 5번이 보기에 나와 있고 오답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역별 찾기 갈로 열고 X 지역별 찾기 갈로 열고 X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26조 88번 워크넷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2번 보세요. 기업 회원은 워크넷에서 인재 정보 검색할 수 있고 허위 구인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밑줄 끄세요. 방문하여 구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방문 안 해도 돼요. 워크넷에서는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88번에 2번이 틀렸고 89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 했는데 학과정보 직업 동영상 신직업은 있었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NCS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아닌 것이고 90번 다음 중 해당 직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를 직업 간 비교가 가능한 100점 만점 100점 만점으로 제공하는 직업정보원은 그렇죠.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찾아가시면 되고 91번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통계 간행문이 아닌 것은 매월 노동통계가 아닙니다.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손가락 표시에 정답 옆에 보면 매월 노동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노동통계 사이트에서 제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워크넷 말고 다른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91번에 답은 4번이 아닙니다. 92번 다음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통계 가능물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라고 되는데 공공취업 알선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밑줄 꼽으세요. 구인 구직 및 취업 현황 이게 그렇죠. 3번의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 대한 설명이고 93번 워크넷에서 제공된 통계 가능물 중 공공취업 알선 및 고용보험사업 등을 실적으로 분기별로 심층 분석하여 고용정책 수립 진행 및 관련 연구 활동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것은 그렇죠. 고용동향 분석이고 고용동향 분석. 94번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 검색 방법 중 조건별 검색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연봉하고 전망. 95번 다음 관리안에 알맞는 것은 상위 몇 %? 매우 발급은 상위 그렇죠. 10%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96번 가겠습니다. 96번 워크넷에서 직업정보 찾기의 하위 메뉴가 아닌 것은 했는데
지역별 찾기. 요거 오답만 좀 찾아가세요. 알겠죠? 하위 개념이 되게 많죠. 그런데 요거 물어보는 거는 한 번 물어봤기 때문에 지역별 찾기 요게 이제 오답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교재 페이지, 기본서 15페이지 방갈로 3번에 학과 검색 가겠습니다. 워크넷에서는 학과도 이렇게 검색이 돼요. 보면 1.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있죠. 1. 키워드 검색 밑줄 긋고 두 번째는 계열별 검색도 있고 밑에 보면 3. 조건별 검색이 있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주 학과 검색이 아닌 것 해가지고 키워드 검색, 계열별 검색, 조건별 검색 그리고 또 오답으로는 개설 대학별 학과 찾기라고 이렇게 보기에 나와요. 개설 대학별 학과 찾기 갈로 열고 X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계열별 검색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인문계열부터 해가지고 7번에 예체능 계열까지 있죠.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면 계열별 검색 중 해당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문화관광계열이라고 보기에 나와요. 이거는 아니에요. 문화관광계열 갈로 열고 X 그렇게 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 계열별 검색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문제예요. 자, 인문계열에 밑줄 긋으세요. 문헌정보학과 밑줄 긋고 종교학과 밑줄 긋으세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음 중 사회 계열이 아닌 것 이렇게 하고 인문계열에 뭐 문헌정보학과 또는 뭐 정보학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달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또 이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쉽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 대학교 가면 학과 이렇게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문헌정보학과가 인문계열이고 종교학과도 인문계열이에요. 알겠죠? 사회계열은 한번 경제학과, 신문방송, 정치, 보건, 의무 이렇게 좀 가져가시고 여기서는 인문계열은 문헌정보학과하고 종교학과가 인문계열이라는 것 좀 가져가시고 교육계열은 무슨 교육학과 끝에 교육학과가 붙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안 써놨는 거고 그리고 또 교육학과는 안 물어봐요. 왜? 다 뭐 수학 교육학과, 영어 교육학과, 국어 교육학과 뒤에 교육학과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나오고 자연계열 가보겠습니다. 자연계열에 천문우주학과가 자연계열이고 그리고 수의학과가 자연계열이에요. 수의학과가 우리가 의학계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수의학과는 자연계열이라는 거 그리고 가정관리학과도 자연계열 밑에 보면 생명공학과 있죠. 생명공학과 공학과는 밑에 동그라미 5번에 공학계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생명공학과는 자연계열에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 보세요. 환경공학과도 자연계열, 임상공학과도 자연계열, 식품공학과도 자연계열이에요. 공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공학계열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요 네 가지는 자연계열에 있다는 거. 그리고 공학계열 가볼게요. 공학계열에는 건축학과, 건축설비공학과, 종용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 안경공학과 밑줄 그으세요. 안경광학과는 공학계열이고 교통공학과, 자동차공학과, 해양공학과 이런 게 다 공학계열이고 의학계열을 가볼게요. 한의학과, 임상병리과, 치기공과, 의료공학과, 응급구조과가 의학계열이에요. 의학계열. 여기에 의학계열에 보면 수의학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수의학과는 무슨 학과? 자연계열에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7번 다음 주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학과 정보 검색 방법이 아닌 것 했죠. 2번에 개설대학별 학과 찾기는 이렇게 없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이 아닌 것이고 98번 워크넷에서 학과 정보를 학과 계열과 취업률에 따라 검색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과 계열이 아닌 것은 문화관광계열이 없는 거죠. 교육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 있잖아요. 그죠? 99번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학과 정보 중 사회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계열, 문헌정보학과가 제가 아까 그렇죠. 인문계열이라고 했죠. 100번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회 계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종교학과가 인문계열이라고 했죠. 101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택을 위한 학과 정보에서 계열과 학과명이 잘못 연결되는 것은 했는데 2번을 보세요. 사회계열인데 가정관리학과가 있죠. 가정관리학과는 자연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 연결되어 있고 101-1번에 보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안경광학과는 공학계열이었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닌 거고 102번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임상공학과는 자연계열 103번에 공학계열에 해당하지 학과가 아닌 것은 그렇죠. 식품공학과도 자연계열 104번에 공학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명공학과도 이것도 자연계열이고 105번 다음 중 워크넷 통화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것은 천문우주학과는 그렇죠. 자연계열에 있는 겁니다. 106번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것은 1. 수의학과는 어디? 그렇죠. 자연계열입니다. 107번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의학계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3번 생명과학과는 이것은 자연계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기본서 15페이지 오셔서 방갈로 4번에 학과 검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과 검색을 하니까는 1. 학과 소개가 있어요. 어느 학과는 학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이 학과와 관련 학과도 있고, 관련 학과 밑줄 긋고, 교과목도 밑줄 긋고, 관련 학과에 보면 주요 교과목도 내용이 있어요. 주요 교과목 밑줄 긋고, 국가 자격증도 있고, 민간 자격증도 밑줄 긋으세요. 한국 직업 사전만 민간 자격증이 없고, 나머지는 다 민간 자격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워크넷에서 컴퓨터상에 컴퓨터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이런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한국 직업사전은 책으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료를 들어가 보면 책이 너무나 두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직업사전은 민간 자격증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있어요. 3. 개설대학 밑줄 긋으세요. 개설대학 어느 대학에 이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도 내용이 있고 전공별 개설대학교 미 개설 전문 대학교라고 되어 있고 갈로 아래 보세요. 홈페이지 링크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링크가 탁 누르면 바로 그 대학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밑줄 긋고 진출 직업도 밑줄 긋으세요. 학과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직업 소개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학과 검색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취업 현황이 있죠. 취업 현황. 취업 현황은 남성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분모를 보세요. 분모를 보면 졸업자 수에서 사람을 좀 빼야 돼요. 왜? 그 취업률을 물어봤는데 졸업자에서 그냥 취업률을 따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졸업했는 사람들 중에 취업을 희망 안 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자에서 누구를 빼주냐면 진학자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빼줘야 돼요. 그리고 입대자, 군대 가는 사람도 빼주고 외국인 유학생 졸업하고 이 사람들은 본국으로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빼주고 취업 불가능한 자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졸업자에서 바로 취업률이 되는 게 아니고 졸업자에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들 다 빼주고 그리고 취업자, 분자가 취업자로 오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취업 불가능자에서도 그걸 빼주고 또 재외 인정자도 빼주는 거예요. 재외 인정자까지 다 빼주고 그 중에서 취업자가 몇 명인지를 분자로 오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단독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그 페이지 15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학과 검색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 해가지고 아까 제가 뭐 관련 학과, 교과목, 주요 교과목 이렇게 다 밑줄 꺼드렸죠. 여기 오답은 뭐냐면 졸업자 평균 연봉은 없어요. 밑줄 꺼보세요. 갈로 열고 졸업자 평균 연봉이라 하나 쓰고 갈로 열고 X. 이거 오답 노트예요. 졸업자 평균 연봉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30조 108번 워크넷에서 학과 정보의 계열별 검색을 통해 제공하는 학과 정보가 아닌 것 했는데 4번에 졸업자 평균 연봉은 없고
109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가 아닌 것은 했는데 4번 졸업자 평균 연봉 없고 110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학과 정보에 물어봤죠. 3번을 보세요. 학과별 취득 자격은 민간 자격 정보를 제외한 밑줄 거세요. 제외한 국가 자격 정보만 제공한다. 아니죠. 국가 자격증도 제공하고 민간 자격증도 제공하는 거예요. 111번 직업 선택을 위한 학과 정보에서 학과별 남성 취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분자가 취업자고 분모 졸업자에서 진학자,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 불가능자, 재외 인정자 이 사람들 다 졸업자에서 빼주고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111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